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 TV입니다. 오늘은 백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백지는 면종을 개선한다. 자, 면종은 얼굴에 나는 종기를 말하죠. 청소년기에는 이제 이 얼굴에 나는 걸 여드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물론 피부과학적으로야 세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에 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을 면종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 백지는 이와 같은 면종을 잘 개선한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백지, 구리대라는 식물이고요. 그것의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미나리과 식물이고요. 이 구리대는 이 사람 키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초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키가 높은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기원식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리대, 앙게리카 다후리카라는 식물인데, 자, 사냥과, 즉 미나리과 움벨리페라에 속하는 식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앙게리카는 천사란 에인젤이라고 한 천사. 자, 하나님이 보내준 이 천사가 우리의 질병을 다스려줬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의미로 앙게리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후리카는 바이칼호수. 자, 발음이 잘 안 되네, 오늘. 바이칼호수. 자, 바이칼 호수는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바이칼 호수 근처로부터 혹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몽골과 러시아 그 사이에 있죠. 바이칼 호수.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구리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북방 쪽에서 기원한 식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항백지라는 식물이 있는데, 앙게리카 다후리카 바라이어티 포머사나라고 그랬습니다. 바라이어티는 변종인데요. 즉, 이 구리대의 변종인 포모사나족인데, 포모사나는 대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대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타이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재밌는 얘기 또는 역사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이와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런 말도 하는데, 타이와는 타이와에서 왔다. 일본말로 타이와는 대외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왜 그러면 일본을 얘기했었죠. 옛날에 외인들 이렇게 얘기했죠. 왜 니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비칭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왜 안 쓰는 게 좋을까? 사람은요, 귀하게 되려면, 성공하려면 왕족이 쓰는 말 같이 귀한 말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양국 간의 역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그러면 보통 비칭을 많이 쓰죠. 왜, 니은 어쩌고 해가면서.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외인들을 일본어로는 와라고 발음하는데, 대외라고 하면 타이와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이 말로부터 나왔다. 고 교수 무슨 일본어고 대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교수였다 지금 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창범 교수님이 쓴 하늘에 그린 우리 역사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리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기록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을 오늘날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그 일식을 관측한 지역을 확인하는 그런 논문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 왜가 있던 자리는 양자강 이남과 지금의 대만, 홍콩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역사가 지금 일본 열도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 남부와 대만 쪽에 외에 근거지가 있었고, 물론 이 외도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리 동이족의 한 부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외는 다 우리 동이 한 민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뜻에서 호모사나가 나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대만 여행을 가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 일본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 대만이나 같이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서 깜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DNA는 속일 수 없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약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을 보면 신온 폐위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온 해폐약에 속하니까 맵고 따뜻하고요. 그래서 보통 땀을 내서 감기를 치료하는 그런 약 중에 하나고요. 폐와 위 경맥으로 기경하는데, 자, 폐는 황제 내경에 의하면 폐는 피부를 주한다 했고, 위는 우리 몸에 비위는 주로 우리 몸에 살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이 아니라 육이죠. 살을 주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위경맥은 조경명 위경맥이라 그래서 이 경맥은 어디로 흐르냐 하면 위를 출발해 가지고 우리 몸의 가슴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 얼굴의 전면부 앞을 통과합니다. 이쪽을. 그래서 이 위경맥의 열사로 인해서 오는 이 안면부 얼굴의 염증이나 또는 가슴의 염증 또는 위의 염증 이런 것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맥에 작용하는 약이다. 물론 감기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이 얼굴의 이 안면부 두통 그런 걸 이제 미릉골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액통이라고도 얘기하고 미릉골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약대 학생이나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도 본초학이나 생의학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는 들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 걸려서 이 앞골이 아프다 그러면 이 백지를 쓰는 것이다. 물론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이것이. 그래서 미릉골통 또는 전액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약 조제사 시험을 국가면허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본초학 시험에. 그래서 자, 미릉골통, 전액통, 이 앞머리가 아플 때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얼굴, 이 면종에 이걸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효능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해표 산풍 해가지고, 우리 몸에 표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같은 질환을 해서 오는 감기를 다스리고, 통규지통 그랬습니다. 자, 구멍규자니까 구멍을 통하게 하고 통증을 먹게 한다. 보통은 이와 같은 효능 속에서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플 때 이 약을 많이 씁니다. 코가 막히고 주로 이 앞머리 쪽이 많이 아플 때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경맥이 이 얼굴 앞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한방에선 한의학에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게 하는 방법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한 주걱 퍼먹어 보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바로 이 앞머리가 그냥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겁니다. 그것은 위에 갑자기 찬게 들어갔을 때 위경맥이 어디를 통과하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차가운 걸 한꺼번에 한 주걱 먹었을 때 뒤통수가 아픕니까? 옆골이 아파요? 안 그러죠? 여기가 찌르듯이 앞쪽이 아프죠? 이걸 통해서 우리 위경맥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위로 앞으로 흐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소제목에 이 면종에도 쓴다는 말을 했는데 이 밑에 보면 소종 배농 그렇죠. 이 부종도 억제하고 배농, 이 고름을 잘 제거한다. 이 항염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위경맥의 항염작용을 나타낸다. 그럴 때 면종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는 이 가슴의 염증 이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근 강의할 때, 칡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칡과 같이 백지는 양명경, 족양명 위경맥의 열사를 해소하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습지대라는 효능은 보통 여성의 그 대하, 자궁에서 흐르는 그런 액체, 이런 것을 대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심할 때 이것을 대하를 먹게 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즉 습을 말리는데, 특히 그 여성의 자궁에서 흐르는 물, 이런 것을 잘 먹게 하는, 대하를 먹게 하는 작용이 있다. 자, 정리하면 백지의 한방 효능은 자, 감기를 다스리는데 특히 앞골이, 감기 걸려서 앞골이 아플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코가 막혀서 머리 아플 때도 많이 쓰고, 또 하나 조습지대 그랬는데 여성들의 대하에 많이 쓰고, 또 하나 소종지토, 소종배농 그랬는데 염증, 특히 얼굴에 염증에 많이 쓴다, 면종에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얼굴에 염증 생겨가지고 멍게란 별명도 있고, 막 애들이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하죠. 내 얼굴은 왜 이러나, 막 피부과 다니고 그러는데도 잘 안 낫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백지가 들어가 있는 한약재 추천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양약하고 병용해도, 항생제랑 병용해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동영상 말미에 제가 좋은 처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인데요. 역시 이 미나리과 식물들은 이 쿠마린계 물질들이 주성분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약 앙게리콜, 그다음에 임페라토린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임페라토린, 그렇죠. 벤조피론계 물질 계통이라고 쿠마린은 봐야 되는데, 제가 타 동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쿠마린계 물질은 향기가 있으면서 바닐라 향 같은 것이 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전에도 효능이 있고 염증이나 이 진통 효과, 이런 것이 아주 탁월한 물질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향료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향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지에서는 임페라토린 또는 미약 앙게리콜,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겠고, 국가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된 약물의 작용을 한번 보면 항균, 항진균 작용, 이것이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에서 흔히 보여주는 그런 작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강직성 그런 경련 마비 작용이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경작용이 있고요. 항염증 작용, 역시 임페라토린, 쿠마린 계통의 물질이 칵스2 발현을 억제했다는 말인데, 칵스2라는 것은 시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했다는 말이죠. 자, 우리 이 세포막 인지질의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지질로부터 이 칵스, 즉 사이클로옥시게나제에 의해서 프로스타그란딘이 발현이 돼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트롬복산도 생성이 되면서 혈전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 칵스를 억제해주면 항염과 항혈전 작용을 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칵스2 억제제라고 하면 위장장애를 없앤 항염증제의 개발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의약품에서 세레브렉스라고 하는 약이 바로 이 칵스2 선택적 억제제인데요. 칵스1까지 억제한다 하는 경우는 위장장애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든가 일반적인 엔세이드가 거의 다 이와 같은 효능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자, 이 백지의 임페라토린이라고 하는 쿠마린은 칵스2를 억제함으로써 위장장애가 없는 항염증제의 개발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리폴라이시스 활성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리폴라이시스는 이게 뭐냐면 지방 분해라고 하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걸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면 체중 감소에 대한 기대가 되겠죠. 또 하나 리포게네시스 억제작용하는 말은 지방 생성을 억제해줬다. 지방을 생성하는 걸 억제해주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지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역시 다 이런 쿠마린계 물질들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슐린에 의한 리포게네시스를 강하게 억제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줌으로 해서 우리 몸의 지방을 잘 제거해주는 체지방 감소의 효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 개선작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작용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것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략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백지의 과학적인 양리작용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항균, 곰팡이 작용, 그 다음에 염증, 그죠? 그 다음에 지방 분해와 지방 생성 억제, 그 다음에 이 뇌의 알츠하이머 개선, 이런 작용이 확인이 됐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처방 제가 소개한다 그랬죠. 자, 면종에 특히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형계 연교탕이 되겠습니다. 자, 연교라는 것은 의성개나리나 중국개나리의 열매인데 강력한 소염제죠. 그래서 형계 연교, 그래서 형계 연교탕이라고 하는 이것이 군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백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면경의 열사를 제거하는 백지, 그래서 면종에 특히 탁월할 수 있겠다. 길경 역시 항염증제죠. 도라지 뿌리입니다. 이런 약들이 들어가고요. 황금은 폐 습열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폐는 피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에 특히 염증을 잘 제거해 주는데 일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일본에는 일관당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에도시대의 의학학으로 알려져 있죠.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에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체질론적 의학학이 있습니다. 대비해서 일관당 의학에서는 특히 선병질 체질일 경우 유년기에는 시오청간탕을 소개하는데, 이 경우는 염증 중에 특히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이나 이 목이 아파서 맨날 소아과 가는 어린이들이 있죠. 이런 경우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 다니는 이런 유년기의 학생들은 시오청간탕이라는 처방이 좋다라고 내가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시오와 관련된 또는 뭐 관련된 제가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자, 못 들었으면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유년기의 어린이들이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비인후과 또는 소아과를 그냥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그래서 막 고열로 시달리고 이런 경우에는 체질 개선약으로 시오청간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 학생들이 특히 면종 뭐 이래가지고 막 상체 쪽에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한테는 형계연교탕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하튼 과립제도 약국에 소개될 수 있고 또는 한의원에서도 한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학의 항생제 물론 효과적입니다. 엔세이드 물론 효과적인데 또는 스테로이드 강력합니다. 그러나 양약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형계연교탕 이런 한약제제를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기 여러분들이 면종 특히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약사님들이나 또는 한의사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와 같은 처방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